이번 시간에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도요, 지난 시간에 배운 개별 원가 계산만큼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러분, 종합원가 계산도 개별 원가 계산하고 시험 똑같이 비중이 높게 잘 나오니까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 5가지 순서로 합니다. 첫 번째, 물량 흐름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합니다. 세 번째, 배부 대상 원가란 걸 요약하고, 네 번째, 단위당 원가, 하나당 원가를 계산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품 원가와 다 만든 물건이죠. 다 만들었을 때 얼마 들어갔나, 기말 제공품 만들지 못한 물건 속에도 일은 했기 때문에 원가는 소요됐겠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합니다. 가끔 저 순서 물어봅니다. 1단계가 뭐라고요? 제일 처음에 먼저 할 일, 물량 흐름을 파악하는 거. 두 번째,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순서 아직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뒤에 예제 문제 가지고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 종합원가 계산의 방법은요, 2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인데요, 여러분, 어감상 누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평균법이 더 쉽습니다. 왜냐면 우리 뭐 계산할 때 그냥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평균법이잖아요. 평균 내서 계산하는 게 제일 쉽죠. 그래서 평균법이 쉽습니다. 선입선출법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그럼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서로. 그러면 정확도는요, 평균법은 쉽지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언제나 그렇죠, 여러분. 선입선출법은 힘들지만 정확합니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뭐냐면요, 이제 의미로 잠깐 구별해 드리면 이거죠. 18년, 19년, 19년이 올해고 18년이 작년. 작년이니까 이걸 전기라고 할 수 있겠죠. 19년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작년도에 인형을, 우리 회사가 인형을 만드는 회사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작년도에 인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끝났어요. 작년도 18년 12월 30일까지 한 일이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제품이 되죠. 완성품이. 다 만들었으니까. 얘네들은 상관없는데 문제는 얘라고요. 얘. 만들다 못 만든 거.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제공품.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기말 제공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9년이 됐습니다. 그럼 19년이 되면 요 만들다만 인형이 어디로 날아가는 게 아니죠. 이게 그대로 19년도에 나타나겠죠. 이렇게 요 물건이 있겠죠. 작년도 하다만 물건이. 그러면 19년도에 되면 얘가 뭐가 됩니까? 이게 기초 제공품이 되겠죠. 작년도 기말은 올해 기초로 넘어오니까 작년도에 하다만 작업이 올해 기초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도 일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일합니까, 여러분? 자, 인형을 만들겠죠, 이렇게. 맞아, 팔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형을 만들어 나가겠죠,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죠. 그러면 자, 이제 평균법은요, 평균법은 뭐냐면 19년도에 어떤 일을 한 겁니까? 19년도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대입분만 19년도에 한 거죠. 그래서 19년도에 원가 계산을 하려면 요 빨간 일을 하는데 들어간 원가, 그게 19년도의 원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계산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평균법은요, 사실 요 노란색 부분이죠. 머리하고 몸통 부분. 이건 언제 작업한 겁니까? 18년에 작업했지만 이걸 무시하시고요. 무시하고 요 노란색 부분도 마치 언제 한 것처럼 19년도에 작업한 것처럼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너 한 일이 뭐냐? 이만큼 했어요. 이게 평균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확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사실 이 부분은 머리와 몸통 만든 건 언제 일한 거예요? 18년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9년도에 한 것처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9년도에 한 일이 아닌데도 19년도에 한 것처럼 했으니까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평균법은. 선입선출법은요, 말 그대로 한 겁니다. 선입선출. 선입이 뭡니까?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나간다. 왜 선입선출이냐면요,
19년도에 출근하면 이렇게 일할 거거든요. 요 노란색 부분 작년도에 하다 만 거에 이어서 내가 여기다 다리를 붙이고 발을 붙이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또 이런 일을 하겠죠. 그러면 선입선출법은요. 요 노란색 부분은 언제 일한 거예요? 18년도에 일한 거고 요 빨간색 부분만 올해 일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평균법은요. 작년과 올해를 구별하지 않고 다 올해 한 것처럼 가정합니다. 작년에 한 일도 올해 한 것처럼. 선입선출법은요. 작년에 한 건 작년에 한 거고 올해 한 것만 올해 한 걸로 생각하는 게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3단계 쪽에 여기 밑에 보시면 평균법은요. 기초 제공품 원가. 기초 제공품은 작년도 기말에서 온 거라고 그랬죠? 그럼 요 부분에 일한 거, 요 부분에 원가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건 작년도에 쓴 원가잖아요. 그 다음 단기 투입 원가. 이건 진짜 올해 쓴 원가죠. 올해 들어간 원가죠. 단기 투입 원가는. 그러면 이 두 개를 뭐 한다? 더해서 올해 원가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작년 겁니다. 기초제공품 원가는. 그런데 이것도 올해 한 것처럼 올해 한 거에 집어넣어서 플러스해서 올해 한 원가로 생각하는 거고요.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 원가는 작년에 한 거라며.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작년에 한 거니까 빼고 올해 한 것만 가지고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평균법이냐 선입, 선출법이냐로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기초 제공품이 뭐면요? 0이면 요 부분이 0이면 0은 얘랑 더하면 요것만 남죠? 그러면 뭐라고요? 둘이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0일 때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의 결과는 동일해집니다. 시험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평균법, 선입선출법 결과가 동일해질 때가 언제냐? 기초 제공품이 0일 때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여러분 시험에 이런 말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단기에 올해 사업을 개시, 시작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작년도 기말은 없죠? 작년도 기말이 없다는 건 올해 기초도 0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단기에 사업을 개시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걸 뭐로 바꿔야 됩니까? 기초는 빵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평균법은 성과평가에 부적합하다. 왜 부적합할 수밖에 없습니까? 작년에 한 일을 올해 한 일에다 집어넣고 올해를 평가하니까 성과평가가 부정확한 거죠. 부적합하죠. 예. 여러분 올해는 올해 한 것만 갖고 평가를 해야 정확하잖아요. 선입선출법은 진짜 단기 올해 것만 갖고 계산하니까 올해 성과 평가하는 건 적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뭐냐면 내가 1학년 때 50점을 맞았어요. 2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았어요. 이런 학생이 있고요. 또 한 학생은 1학년 때 80점을 맞았어요. 근데 2학년 때 얼마를 맞았냐면 점수가 7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평균법으로 한다는 건 뭡니까? 작년에 1학년이었죠. 작년의 점수도 올해 집어넣고 평가합니다. 그럼 2학년 점수를 얼마로 놓고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150점으로 놓고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도 얼마가 됩니까? 150점. 그럼 서로 성적이 어떤 거예요? 똑같다 이렇게 놓고 보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왜? 1학년 때는 1학년의 점수만 갖고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잘한 거고 80점이 더 잘했지만 2학년 땐 얘가 100점이고 70점이니까 얘가 더 잘한 거죠. 2학년 땐 2학년의 점수만 가지고 2학년을 평가하셔야죠. 그래서 선입선출비 성과평가에 더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완성품 환산량이란 말이 나오는데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건요. 물량에다 완성도를 곱해준다. 완성도가 다른 말로 뭐냐? 진척도라고 합니다. 진척도, 진행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애한테 물어봅니다. 너 숙제 얼마큼 했니? 반 했는데요. 그럼 완성도 얼마다? 50%라는 소리입니다. 숙제 반 했다고 그랬죠? 완성도 50%. 숙제 다 했습니다. 그럼 완성도 얼마입니까? 100%죠. 다 끝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개별 원가 계산은요. 개별 원가 계산은 원가의 3요소 직접 재료비, 직접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종합원가 계산은요, 원가를 세 가지로 하지 않고요, 뭐라고? 재료와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구별합니다. 그러면 재료비는 누굽니까? 얘죠. 요게 재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비가 뭐죠? 가공비 꼭 외우시라고 그랬죠. 가공비가 뭡니까?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를 합쳤을 때를 가공비라고 하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요, 원가의 3요소로 놓고 하지 않고 저걸 두 개로, 재료비와 가공비로, 직접 노비와 제조간접비를 묶은 가공비로 해서 두 개로 구별해서 합니다. 이유는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입 시점이 다르다는 말은요, 여러분 일 하나도 안 한 상태가 뭡니까? 0%죠. 다 끝나면 100%죠. 자, 보시면 직접 재료비, 직접 농비, 제조, 간접비, 원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료는 우리 일할 때 보면 재료는 언제 많이 써버릴까요? 거의 초반에 다 들어갑니다. 재료는 초반에 거의 다 집어넣고 재료는 뒤에 가면 거의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노무비는요. 노무비는 일할 때 들어가는 게 노무비죠. 노무비는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일할 때부터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일해야 되죠. 사람은 계속 일해야 돼 일이 끝나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도, 여러분 제조 간접비 대표적인 게 뭡니까?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런 것들이잖아요. 전기 처음부터 계속 켜고 일해야 되죠.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전기 계속 쓸걸요 아마. 예, 그래서 뭐라고요? 투입 시점이 다르단 말이 이겁니다. 재료비는 거의 초반에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직접 농비하고 제조 간접비는 일 하기 시작함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소요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직접 노비와 제조 간접비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요 밑에 제가 박스가 있는데 요 의미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완성도.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1번입니다. 금방 얘기했던 거. 재료는 언제 주로 쓴다고요? 초기에. 그 다음 가공비.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는 균등하게란 말의 의미는요, 일한 만큼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보시면 공정진행률이라는 건요, 이게 완성도입니다. 일이 얼만큼 됐다? 50%만큼 내가 일 반 했어요. 그러면 재료비는요, 재료비 완성도라고 했고 옆에 가공비 완성도라고 써있죠. 그러면 재료비는 얼만큼 썼냐고. 여러분 재료비는 언제 다 쓴다? 이게 0%부터 100%인데요. 지금 일이 얼마큼까지밖에 안 했다고요? 딱 50% 시점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재료는 언제 쓴다고요? 초반에 다 써버린다고요. 재료는 이때 다 들어가요. 그럼 뒤에 더 이상 재료는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재료비 완성도 얼마? 100%입니다. 재료는 다 들어갔다고요 이미. 그러면 여러분 100%는 뭐라고 바꿔 써도 되나요? 1이죠. 그래서 100%를 100% 1 이렇게 놓고 계산할 겁니다. 그 다음 가공비 완성도는요, 균등하게란 말은 일을 한 만큼 투입된다며요. 일 얼마큼 했습니까? 50%. 그러면 가공비도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몇 프로 들어갔다고요? 50% 들어갔습니다. 50%는 얼마라고 놓으면 되나요? 100%를 1이라고 놓으면 50%는요 0.5. 50%는 0.5라고 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아래 거 보시면요, 이제는 좀 다르죠. 재료하고 가공비 전부 다 어떻게? 균등하게 일 한 만큼만 투입된다고요. 일을 얼마큼 했대요? 70%. 그럼 재료비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70%. 0.7 들어가야 되죠. 균등하게. 가공비도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70% 투입됐을 겁니다. 0.7. 그 다음에요, 재료는 언제 투입된대요? 30% 시점에서 재료는 투입된대요. 그 말은 자, 우리 일을 얼마큼 했대요? 여기 보시면 10%. 그럼 내가 10%만큼 작업을 했어요. 뒤에는 아직 일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재료는 언제 투입된다고요? 30% 시점. 이때 30% 되면 이때 재료가 투입돼요. 그러면 재료는 아직 투입이
안 됐겠죠? 네, 하나도 투입이 안 됐습니다. 제로입니다. 30% 시점에서 투입돼야 되는 게 10%밖에 일이 진행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균등하게. 그럼 몇 프로 투입됩니까? 10%. 그럼 0.11 한 만큼. 마지막 네 번째, 30% 시점에서 투입된다고 그랬죠. 근데 일을 얼마큼 했습니까? 80%. 그러면 일을 80%면 뭐 이 정도까지 왔잖아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다고요. 그럼 이미 재료는 이때 30%쯤에 다 들어갔죠. 100% 다 들어갔죠. 1. 가공비는 균등하게 1 한 만큼만. 일 얼마큼 했습니까? 80%. 0.8입니다. 이거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엔 1번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거의 90%는 저 1번 형태로 냅니다. 재료는 초기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균등하게 투입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이제 사례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죠, 여러분? 자료가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 더 쉬운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평균법이 더 쉽다고 그랬죠. 자,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여기 껴 맞추겠습니다. 아까 종합원가 계산의 흐름 몇 단계라고 그랬죠, 여러분? 5단계.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단계, 2단계, 3, 4, 5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할 일이 뭐라고요? 1페이지에서 물량 흐름 파악. 그래서 물량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물량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뭘 쓰냐면 여기 기초, 여러분 제공품 이거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미 형태는 짜놨지만 제공품 다시 보여드리면 제공품은 뭡니까? 자, 산이죠? 그러면 기초는 차변에 있어야 되고 그럼 상대적으로 기말은 반대편에 있어야죠. 기초에 뭐가 써집니까? 증가. 반대편에는요. 기말 쪽에는 감소죠. 여러분 기초 제공품이 증가된대요. 여러분 제공품이 뭡니까? 만들다 만물건. 다 못 만든 물건이 늘어난대요. 왜 다 못 만든 물건이 늘어나겠습니까? 일은 끝내지도 않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게 제공품이죠. 이게 제공품이 늘어나는 이유는 내가 이 다리를 안 만들고 계속 이 상태만 계속 만드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거 다 제공품이잖아요. 늘어나죠. 그러니까 뭡니까? 착수. 그래서 증가는 다른 말로 착수입니다. 내가 일을 시작하면 이런 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 제공품이 줄어든대요. 다 못 만든 물건이 줄어든다. 이게 왜 제공품이 돼 감소되겠습니까? 만들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다 만들었죠? 이건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제공품이 아니라 제품이죠. 그러니까 감소되는 이유는 완성입니다. 그래서 T 계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여기 기초, 착수, 완성, 기말 이걸 먼저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수량 파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문제 자료 보세요. 얘가 몇 개? 300개. 그래서 300개. 자, 착수 수량 몇 개 착수했다는 말 나오지 않죠. 대신 뭐는 나옵니까, 여러분? 착수 수량은 안 나오지만 네. 완성 수량이 나오죠. 요게 몇 개인지 써 있습니다. 몇 개요? 1800개. 그다음 기말도 써 있죠? 150개. 그러면 자, 여기 합계 전부 몇 개입니까? 1950개. 그럼 이쪽도 몇 개가 돼야 됩니까? 대차는 똑같으니까 1950개. 그러면 착수 수량을 모르겠지만 알 수 있죠. 몇 개입니까? 1650개가 되겠죠. 그래야 1950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요. 완성도. 제가 기초의 완성도 여기 써놨죠? 그 다음 기말에도 완성도 있죠. 완성도가 뭐라고? 1 한 만큼만. 여러분 완성도 기초의 완성도 써있죠. 두 번째 줄에 몇 프로? 60%. 60% 0.6.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기초 제공품은 작년도에 만들다 만물건. 작년도에 일을 얼만큼 했다는 거예요? 60%만큼만 일했다는 거예요. 그게 올해로 넘어온 겁니다.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써있죠. 80%, 0.8. 이건 뭡니까? 기말은 올해 만들다 만물건. 몇 프로까지 일을 진행했어요? 80%까지만 일이 진행됐어요. 올해 말까지. 그래서 기말의 완성도는 0.8인 겁니다. 그 다음 다시요. 옆에 제가 재료비
완성도, 가공비, 완성도. 금방 위에서 배웠죠? 4번에서.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100%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1로 100%가 1이라고 그랬죠? 왜 100%입니까? 이 말 때문에. 뭐라고요? 완성. 일을 다 끝냈어요. 여러분, 일이 다 끝났다는 건 모든 원가는 다 투입이 됐어야 일이 끝나죠. 그러니까 재료비라는 원가도 다 들어갔을 거고 가공비라는 원가도 다 들어갔을 겁니다. 더 이상 들어갈 원가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밑에 기말의 완성도. 여러분, 문제의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박스에서 맨 마지막 줄 이렇게 써있죠. 재료는 공정의 시작과 동시에 투입되며 일 시작하면 재료는 다 집어넣고 가공비는 균등하게 4번에 서 있었죠.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100%죠. 왜? 어쨌건 기말 제공품도요, 80%만큼 일을 진행했으니까 일은 시작이 됐죠? 그럼 재료는 다 들어갔겠네요. 시작하면 재료비는 다 쏟아부으니까. 가공비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균등하게. 일 얼마큼 했나요? 80%. 그럼 여기 0.8. 그 다음에 옆에요. 재료비 환산량, 가공비 환산량을 계산합니다. 이건 곱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곱셈. 1800 곱하기 1 하시면 1800이죠. 또 다시 또 곱셈합니다. 1800 곱하기 1, 1800. 아랫줄도 똑같이 150 곱하기 1, 150개. 150 곱하기 0.8. 그럼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 120개. 그러면 이제 합계를 씁니다. 여기 1950개. 여기요 1920개.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2단계에서 구한 겁니다.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얘가. 여러분,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이게 제공품이죠. 그러면 여러분, 만들다만 물건, 어쨌건 이 속에 뭐가 투입됐습니까, 여러분? 재료비가 이 속에 들어갔겠죠. 이래야 되니까 재료비를 얼마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못 만든 물건이 두 개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일은 열심히 했지만 끝난 건 하나도 없죠. 마무리된 일이 없잖아요. 만약 내가 일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하나씩 일했으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 작업을 할 동안에 하나에 집중했다면 인형 한 개는 다 만들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걸 재료비, 이렇게 생각하는 걸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만들다만 물건 속에 재료비가 2만원 들어갔다. 이 속에도 재료비 2만원 들어갔다. 근데 그걸 다 만들 동안에 이렇게 환산하면 재료비 4만원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겠다. 이게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 환산량이 되는 겁니다. 못 만든 물건, 제공품을 제품, 다 만든 물건으로 바꿔놓는 걸, 이걸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단계 배부대상 원가. 자, 그러면 재료비를 구해냅니다. 그런데 평균법은 뭐라고요? 작년에 한 것도 올해 한 것처럼. 그래서 전기 재료비와 단기 재료비를 뭐예요? 서로 더해줍니다. 사실 이 재료비는 언제 쓴 거예요? 작년에 쓴 거죠. 근데 평균법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쓴 재료비도 올해 쓴 것처럼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재료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두 번째 줄에 있죠? 작년에 한 게 기초 제공품이잖아요. 그럼 작년에 쓴 재료비는 7만원. 박스 안에서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단기 재료비, 올해 쓴 재료비는요. 올해 쓴 재료비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네 번째 줄에 나오죠. 단기 투입액, 올해 순수하게 쓴 재료비는 49만 5천원. 그러면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56만 5천원이죠. 그래서 올해 재료비 얼마 쓴 걸로 보는 거예요? 56만 5천원이 투입된 걸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49만 5천원밖에 안 썼지만 56만 5천원 쓴 것처럼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역시 가공비도, 작년에 가공비 얼마 썼습니까? 21만 5천원. 올해 가공비 얼마 썼대요? 104만 4천원. 찾았나요? 박스에서? 그 둘이 더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125만 5천 원이 되죠. 이게 3단계 배부대상 원가입니다. 재료비의 배부대상 원가 56만 5천 원, 가공비의 배부대상 원가 125만 5천 원. 그 다음에 4단계. 4단계가 뭐래요? 단위 원가 하나당. 물건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나? 이건 총이고. 그러면 단위 원가는요. 여기도 써놨지만 총원가 3단계에서 구한 걸 3단계에서 얼마 구했습니까? 재료비 56만 5천 원이었죠? 이거 재료비 총 56만 5천 원 썼다. 이걸 나눕니다. 개수로. 재료비 개수 몇 개? 1950개로 나눠주면 하나당 금액이 나올 겁니다. 나눗셈 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예, 딱 안 떨어지죠, 여러분? 근데 그냥 반올림 할게요. 그래서 289.74 뭐 이렇게 나오는데 290원이라고 할게요. 반올림해서 소점에서. 그 다음에 누구도 구합니까? 가공비의 단위 원가도. 가공비 총 얼마 썼습니까? 125만 5천 원. 그 다음 2단계. 그 다음에 수량 몇 개요? 가공비 수량은 환산량은 1920개. 그러면 125만 5천 원 나누기 1920개.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653.6 얼마인데 그냥 654원이라고 할게요. 반올림해서 소점 밑에서.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물건 하나 만드는데 재료비는 290원씩 쓰는 거고요. 가공비는 654원씩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단계가 뭡니까? 완성품 원가. 완성품 원가가 뭐라고요? 다 만든 물건 속에 얼마 들어갔나? 그러면 자, 다 만든 물건 완성품이 어느 줄입니까? 요 밑에 줄이죠. 요 윗줄이죠. 그러면 완성품의 수량 얼마입니까? 1800개. 그죠? 곱하기 단위 원가 하나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재료비는 290원씩 들어가죠. 그 다음에 완성품의 가공비 환산량은 얼마입니까? 역시 1800개죠. 곱하기 가공비는 하나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654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걸 둘이 뭐 하면 됩니까? 더하면 이게 다 만든 물건 완성품의 원가가 됩니다. 다 만드는 물건에 돈이 이만큼 들어갔다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원가 예죠.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자 재료비 환산량 몇 개요? 150개 곱하기 재료비 하나당 290원. 가공비는요 몇 개? 120개 곱하기 하나당 654원 해서 더해주면 이게 기말 제공품 원가가 됩니다. 계산기로 두드리시면 되겠죠? 이건 그래서 이게 5단계까지서 평균법 계산입니다. 처음에 접하실 때 이게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험엔 거의 뭐 물어보냐면요. 5단계까지 잘 안 물어보고요. 여러분 시험에 물어보는 건 잘 물어봅니다. 완성품 환산량을 잘 물어봅니다. 몇 개냐고. 그래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 단계까지는? 2단계까지는. 뭐 5단계까지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그러면 2단계까지라도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3단계, 4단계, 5단계는 뭐 나중에 세무 2급에서 좀 올라가서 더 하실 수 있으면 그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제 말은 2단계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2단계까지 이제 자신 있다. 그러면 3단계, 4단계, 5단계도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제 말씀은 2단계까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로 아주 잘 나옵니다. 완성품 환산량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평균법으로 해봤으니까요. 선입 선출법으로도 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선입 선출법이 있죠. 선입 선출법. 자, 얘도요. 똑같이 일단 씁니다. 기초 제공품이 몇 개였습니까? 300개. 완성품이 몇 개였습니까, 여러분? 1800개. 기말이 몇 개요? 150개. 그래서 이게 1950개. 그러면 여기 1950개. 그래서 착수 수량이 몇 개다? 1650개. 맞죠? 그 다음에 완성도. 기초의 완성도 얼마라고요? 60%. 0.6. 얘는요. 기말의 완성도 80%. 0.8.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요. 평균법은 여러분 그 위에 보시면 평균법도 여기 가로가 있는데 안 써놨지만 얘는 써놔야 됩니다. 얘는 필요합니다. 여기에 요 가로도 메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메꾸냐? 문제 박스 밑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 점. 재료는 초반에 투입되고 공정의 시작과 동시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균등하게 투입된다. 그러면요. 기초 제공품이 얘죠. 작년에 일을 얼만큼 했다고요? 60%만큼.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18년이고 요게 요 뒷부분이 19년인데 작년에 이렇게 일한 게 여기까지 일한 게 뭐예요? 60%까지 일했어요. 그 뒷부분은 올해 와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재료는 언제 투입된다? 초반에. 그럼 재료는 다 들어갔겠죠. 여기 1입니다. 작년에 다 들어갔을 거라고요. 가공비는 어떻게 투입된다고요? 균등하게 일 한 만큼만. 이거 기초제공품 작년에 얼마까지 일했습니까? 60%만큼 0.6. 그럼 가공비도 얼마 투입돼요? 60%. 0.6만큼 투입돼야 됩니다. 평균법은 저걸 알 필요 없지만 선입선출법은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하나 할 일은요. 요 선입선출품 요 완성품을요 나눠야 됩니다. 두 개로. 누구와 누구로? 기초와 착수로 나눠야 됩니다. 올해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1800개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1800개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작년에 만들다만 물건 몇 개? 300개를 그 후반 작업을 해서 일을 끝내겠죠. 그러니까 요 300개 작년에서 넘어온 300개는 올해 후반 작업을 해서 완성을 했을 거랍니다. 그럼 여기 착수 수량은 몇 개입니까? 1650개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 몇 개를 일 시작해서 1650개를 시작해서 이 중에 몇 개는 1500개는 일을 끝냈을 겁니다. 나머지 몇 개는 못 끝냈을까요, 여러분? 150개는 못 끝내서 기말에 미완성된 제공품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합쳤을 때 요 수량이 나와야 됩니다. 1800개. 그러니까 기초가 300개죠? 그러니까 착수는 1500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수량을 몇 개로 나눈 거냐면 세 줄이 된 겁니다. 요 1800개를 두 개로 나눈 바람에 수량이 지금 세 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재료비 완성도와 가공비 완성도 몇 줄? 세 줄입니다. 세 줄 중에 두 번째는 그냥 못 박아놨습니다. 얼마로? 100%, 100%로. 왜요? 이 두 번째 말의 의미는 이거든요. 요 착수, 올해 일을 시작해서 올해 일이 끝났다. 그러면 올해 재료비 다 들어가야 되죠. 올해 가공비 다 들어가야 되죠. 올해 시작해서 올해 끝나니까. 일이 끝났다는 건 재료비와 가공비 다 들어가야 일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는요. 요걸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 줄, 이건요. 기초제공, 작년도에서 물려받은 일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재료비 언제 썼습니까? 작년에 다 썼다며요. 그럼 올해는 더 이상 재료비를 쓸 이유가 없죠. 가공비요. 작년에 60%를 썼죠. 그럼 올해 몇 프로만 쓰면 됩니까? 나머지 40%만 쓰면 일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보수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앞에 1이죠? 그럼 얘랑 합쳤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0. 여기 앞에 뭡니까? 0.6. 그럼 여기 얼마? 0.4. 그래서 둘이 더해서 1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기말은 올해 거니까 특별하지 않죠. 자, 올해 거 재료비는
시작하면 다 들어가니까 100%, 가공비는 일한 만큼 0.8.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서 이론에 이러했잖아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은 누구 때문에 차이가 생긴다? 기초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저 기초만 없으면 나머진 다 똑같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환산양 곱셈합니다. 0, 300 곱하기 0. 가공비 환산량은요. 300 곱하기 0.4, 120개. 그 다음 아랫줄 1500 곱하기 1, 1500이죠. 1500, 1이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150 곱하기 1, 150, 150 곱하기 0.8. 그럼 얼마 나옵니까? 120개. 그럼 다 더하시면 1650개. 다 더하시면요. 1740개. 재료비 환산량 1650개, 가공비 환산량 1740개. 말씀드렸지만 환산량까지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단계까지는 최소한 3단계, 4단계, 5단계는 힘들다고 쳐도 최소한 저기까지는 구해내셔야 됩니다. 선입선출법이 더 어렵죠, 여러분? 선입선출법은 완성을 몇 개로 구별해서 해야 됩니까? 기초와 착수로. 왜? 작년과 올해를 구별하려고. 작년과 올해를 구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배부 대상 원가. 자, 단기 재료비 가공비. 왜 이렇게 써 있습니까, 여러분? 선입선출법은 진짜 언제만 올해 한 것만 갖고 계산하니까. 작년에 쓴 건 작년에 쓴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사실대로 올해 쓴 것만 올해 쓴 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쓴 재료비가 얼마입니까? 49만 5천 원. 올해 쓰는 가공비는 얼마입니까? 104만 4천 원이 될 겁니다. 이게 평균법하고 비교하십시오. 평균법은 여기에 뭐도 더했습니까? 작년에 쓴 재료비, 작년에 쓴 가공비를 다 더했죠. 근데 얘는 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단계 단위 원가 하나당. 자, 재료비의 단위 원가. 재료비 얼마 썼습니까? 49만 5천 원. 나누기 재료비 수량 1650개. 그러면 49만 5천 원 나누기 1650개. 얼마 나옵니까? 300원. 이건 딱 떨어지죠? 가공비도요. 가공비 104만 4천 원 썼습니다. 그걸 나눕니다. 가공비 수량 1740개로. 1740개로 104만 4천 원을 얼마 나옵니까? 600원. 재료비는 하나당 300원씩 들어가고 가공비는 600원씩 투입된다고 본다. 그 다음에 완성품 원가, 기말제품 원가. 자, 완성품이 뭡니까? 완성품이 여기 좀 복잡하게 써서 제가 이걸 지우시면 완성품이 1800개죠. 근데 완성품을 몇 개로 나눴습니까? 두 줄로 나눴죠. 기초와 착수. 그러니까 완성품은 요 두 줄이 다 완성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성품 수량 보세요. 완성품 쭉 따라가 보세요. 재료비 수량 얼마입니까? 둘이 합치니까 1500개죠. 곱하기 하나당 얼마씩 들어가요? 300원. 그 다음 가공비 수량 요거죠. 완성품의 가공비 수량 두 줄. 그러면 1620개 곱하기 하나당 가공비 얼마요? 600원. 둘이 더해주면 됩니다. 그게 요 말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밑줄 친 거 요게 조심할 건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제가 지금 안 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전기 원가. 왜? 완성품이란 건 다 만드는데 얼마 썼냐는 거잖아요. 이건 후반 작업하면서 들어간 원가인 거죠. 요 작업하면서 들어간 돈이 이 금액입니다. 지금 요 작년도에 60%만큼 진행했을 때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 들어가는 원가. 완성품은 다 만든 원가니까. 그래서 전기에 쓴 재료비와 가공비도 더해줘야 완성품 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7만원. 작년도에 쓴 재료비 7만원 플러스
작년도에 쓴 가공비 21만 5천 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완성품 원가가 됩니다. 좀 시기 좀 길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완성품 원가는 거의 선입선출법으로 볼 땐 거의 물어보면 얘 물어봅니다, 여러분. 얘는 좀 단순하니까 기말제공품 원가가. 기말제공품은요, 한 줄이죠? 기말제공품의 요 줄이죠, 여러분. 수량 몇 개요? 150개 재료비 수량 150개 곱하기 하나당 재료비 300원. 가공비 수량 120개 곱하기 가공비 하나당 600원. 둘이 더하면 이게 기말 제공품 원가입니다. 좀 많이 처음에 하실 때 이건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처음에 하시면 많이 오락가락 하실 거라서.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뭐요? 3단계, 4단계, 5단계는 그렇다고 쳐도 몇 단계는 해야 된다고요? 2단계의 이 부분. 완성품 환산량까지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조심할 건 완성품을 몇 줄로 나눠서 기초와 착수로 나눠서 기초, 착수, 기말 세 줄로 하셔야 된다는 거. 제공품은 자꾸 손으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연습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계산 문제는 반드시 손으로 해야 되지 눈으로 보면 그런 거 같지만 나중에 직접 풀 때는 손이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손으로 연습장 꺼내놓고 직접 풀이 방법을 해보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두 번 해가지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다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수없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10번은 반복하신다고 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 확립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나중에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배웠던 내용으로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